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의 건강 질문 중 22번째입니다. 불안하고 잠 못 자는 이유가 뇌일까요? 장일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 건강 완전 정복 시리즈 5편을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편입니다. 불안하고 잠 못 자는 이유가 뇌일까요? 장일까요? 또 이런 주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장 건강 정말 3주면 달라질까요? 디톡스에 대해서도 소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장 건강 완전 정복 시리즈 이렇게 5편이 진행이 되는데 이 주제는 AI에 대한 것이 주제이고요. AI가 바꾸는 장 건강의 미래, 우리 건강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하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디가 아프시죠? 신경 쓸 일 있으면, 물론 머리도 아프시지만, 배가 아팠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화장실부터 찾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럴 때 화장실 찾은 적이 간혹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머리에서 받았는데 왜 장이 먼저 반응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불안하면 이 불안은 어느 장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불안이 좀 더 깊어지면 우울증, 불면증 같이 가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뇌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가 문제가 있어서 뇌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하죠. 우울증 약, 불면증 약, 또 불안증, 불안염려증 이런 것들. 그러나 최근에는 장과 뇌가 서로 긴밀히 소통한다. 그러면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뇌가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병원 어디로 가죠? 마음이 힘든 이유가 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정신과로 갑니다. 신경정신과에 가면 상담을 하고 또 진단을 해서 또 필요한 약을 먹고 또 스트레스 관리나 명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와 맞먹는 신경계가 장에도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신경계 수가 뇌에 버금가는 약 5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신경세포가 5억 개 이상 있는 곳이 뇌 다음으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의 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이 신경세포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신경세포들의 일 처리를 어디로 넘기겠어요? 신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힘든 게 정말 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장의 문제일까요?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 쪽, gut-brain axis 해서 이런 이론들이 많이 논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장과 뇌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한다고 하죠. 아까 5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기분 집중력, 수면, 장은 면역력, 영양흡수, 소화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서로 끊임없이 같은 팀으로 일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과 뇌를 잇는 고속도로가 있다. 그게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직통망으로요. 이 신경망 연결 고속도로 망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뇌가 알아차리죠. 장이 불편하면 기분도 나빠지죠. 배고픈 거를 뇌가 알아요. 이렇게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부름도 뇌가 알죠. 배고픔도 뇌가 알죠. 근데 그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판단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들도 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장이 뇌를 조정한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미주신경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머리에서부터 장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머리에 있는 신경을 장에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90%나 된다고 합니다. 즉 뇌가 장으로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장이 뇌로 명령을 내리는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명령이라면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정보를 위로 올려보내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뇌는 장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장이 뇌를 조정한다라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고 장이 힘들면 뇌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은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을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로토닌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낮 동안 활동을 합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울증 약의 상당 부분도 이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95%가 뇌가 아니라 장점막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약의 상당 부분은 사실 뇌 호르몬을 컨트롤하는 약인데 세로토닌은 정작 95%가 장점막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니까 뭔가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뇌만 들여다봤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장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장소 환경이 나빠지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세로토닌의 원료가 단백질의 트립토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원료를 통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따라서 기분의 95%가 세로토닌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의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기분이 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어요.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장 속에는 자그마치 38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죠. 우리 몸 전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39조 개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8조 개가 대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질들을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죠. 그 물질들이 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 조절 물질도 만들어내고 해서 이런 물질들을 다양하게 또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도 만들고 있습니다. 단세지방산이죠. 이 단세지방산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 조절 물질,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좋은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어내면 저런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서 우리의 감정도 잘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을 잘 못 만들면 감정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장은 스트레스도 조절해 줍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죠. 물론 코르티졸 이외에 다양한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코르티졸은 내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이 나오면 이게 장점막을 얇게 만든대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장점막이 얇아지면
미생물 종류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데 안 좋은 미생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점막을 뚫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장 문제로 발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되면 장 점막이 훼손이 되면서 안 좋은 물질들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역할이 문제가 되고 좋은 물질들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도 잘 돌봐야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장 건강은 잠, 수면, 숙면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멜라토닌은 세라토닌의 영향을 받죠. 보통 멜라토닌은 낮 동안에 나온 세로토닌 호르몬이 한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우리가 잠을 청하고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멜라토닌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안 나와서 우울하면 멜라토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불면증도 동반해서 옵니다. 장 건강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첫 번째, 장관에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고속도로망처럼. 근데 신호가 뇌에서 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뇌로 가는 게 자그마치 90%나 되더라.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두 번째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그마치 95%가 장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는 마음만 관리해서는 안 되더라. 이게 결국은 코티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장 점막이 나빠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깨지면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악순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장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보다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뇌는 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강의는 시즌2의 장건강 완전 정복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내 몸의 주인은 정말 나일까요? 38조 미생물이 나를 결정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건강학 입문 재생 목록부터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아울러 궁금하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보이시죠? 사전 등록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